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오늘 좀 이게 달라졌어요? 톡톡 이거잖아요, 국장님. 제 마음 가는 대로 할까요? 박재영 아나운서. 네. 계란 한 판이 지금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계란 한 판은 제가 1인 가구라서 안 사 먹거든요. 계란 한 판이 몇 개나 돼요? 한 판이 30개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잘하시는구나. 네. 저는 10구만 삽니다. 아, 네. 좀 물어봤는데 저도 답을 잘 몰라요. 근데 요즘 어쨌든 간에 네. 엄청나게 물가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요, 국장님. 네. 제 어머니가 연금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네. 거의 연금 그 내용은 아버님 이렇게 식재료, 음식에 거의 많이 쓰시는데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너무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니어들의 뭔가 이 자산 관리에 네.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네, 네. KB 골든라이프 센터 장기용 일산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골든라이프 센터는 요즘 트렌드가 이제 은퇴나 노후 관련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보면 이제 비대면 서비스로 많이 진행을 그쵸. 하시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KB에서는 대면으로 네. 은퇴나 노후 이쪽에 관심 있는 고객이나 이쪽 세대에 맞는 고객들한테 서비스 제공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그 PB 경영한 10년 이상 된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네. 은퇴 자산 자격증을 가지고 네. 개인 고객에 맞는 피팅 서비스를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로 은퇴하신 시니어 분들께서 많이 예.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 은퇴를 앞두고도 있고 네. 은퇴를 하신 분도 전후 계시고 해서? 은퇴 그렇습니다. 전후로 예, 예. 젊은 분도 많이 오세요. 그분들의 예.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가장 큰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퇴직 이후에 있는 자산을 기대 여명까지 평생 이걸 어떻게 현금을 정확히 좀 양호하게 만들어서 네. 평생을 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아. 예. 적정한 투자와 적정한 수익률로 기대 여명까지 정확한 효과적인 자산을 좀 만들어가는 게 좀 첫 번째고요. 퇴직 이후에 퇴직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요게 네. 이제 퇴직 소득세를 한 30% 정도, 40% 절약할 수도 있고, 퇴직 후에 연금을 받은 연금 소득세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절세 부분, 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네.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주로 그러면은 예. 남성 직장인 분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나요? 찾아오시는 분? 그렇죠. 남성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부부간에 같이 오시는 분들 아, 많으세요. 손잡고 오세요? 예, 같이 많이 오세요. 예전에는 장수가 예.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요즘 지금 장수가 리스크인 것 같아요. 리스크. 그렇죠. 나는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은 실제적으로 네. 80, 90 정도면 떨어져야 될 자산이고 이때 말하자면 이제 기대면까지 생을 다하게 되는데 네.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죠. 네. 그리고 생활환경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음. 이렇게 되면 장수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요즘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뭐가 있냐면 인플레, 변동성 리스크죠. 아, 내가 물가 이거를 오르는 거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가도 오르고 시장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해놓잖아요. 네.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내산을 좀 올리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방향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 자산을 주가 까먹는 떨어져요. 거죠. 그렇죠. 노후 생활에 접어드는 세대들은 두 가지의 리스크가 직면하게 돼요. 왜냐하면 벌이가 없으니까. 첫째는 생활비 써야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투자를 거꾸로 했으니까 생활비도 써야 되고 내 자산도 까먹는 떨어지게 거죠? 되고 네. 이렇게 되면 두 배로 말하자면 체감 효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의 투자에 대한 민감도는 일반 경제 생활을 하는 일반 직장인들이나 사업가의 민감도보다 네. 훨씬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장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네. 결국에 돈이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많으면 돈을 좋죠. 예.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할 네네. 것 같은데 네. 투자 상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나한테 맞는 상품이 무엇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네.
은행에 가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고객의 투자 성향이나 아니면 경험 그리고 기대치, 수익률, 감내 수준 이런 걸 보셔가지고요. 성향을 한 5가지로 나눠요. 공격 네, 투자형부터 안정형까지 나누거든요. 난 이게 맞다. 그럼 요게만 투자하셔야 돼요. 뭔가 약간 MBTI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거예요. 네. 예, 완전 MBTI 그런 거예요. 네네. 예. 퇴직연금이라고 하시면 요즘 시장 트렌드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전 TDF 같은 상품도 추천을 좀 드려요. 타겟 데이트 펀드라 그래요. 2050. 예, 뭐 예. 그런 거. 2050, 2020. 혹시 그 사회자분께서는 퇴직을 몇 년 정도로 보고 계신가 앞으로? 저요? 몇 년도에 퇴직할 것이다. 지금 제가 20살이니까 20살이요? 네. 아, 한 저는 30년, 40년 한 남아요. 40년 남았네요. 그럼 네. 이제 22년이니까 40년 하면 2060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네. 2060 있어요. 2050이 제일 커요. TDF 중에서. 오. 그러면은 숫자가 높을수록 주식 비율이 높고요. 채권 비율이 적습니다. 2050이라는 말은 이제 퇴직할 지금- 연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퇴직할 연도에 맞춰서 상품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주식 비중을 높여요. 돈을 벌고 있으니까 좀 까먹어도 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후반으로 갈수록 퇴직에 갈수록 채권 비율을 높여요. 주식 비율을 줄이고 안전성 위주로 보수적으로 가는 거죠. 공격에서 보수적으로 가요. 끝까지가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좀 줄여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령 투자별 성향에 맞게 좀 위험성을 좀 줄이는 그런 상품이 있고 펀드 매니저 전문가가 이게 세계 시장 적극적으로 글로벌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산별로 위험 변동세다라고 해서 다 바꿔줘요. 방향이 이제 정확히 맞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전문가가 하니까 저희보다 낫겠죠. 그렇게 해주고 리밸런싱 이게 리밸런싱이라 그래. 기초자산의 리밸런싱 이것도 하고 지역별로도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 한 50%, 지역이면 지역별로 그러니까 글로벌이니까 네. 신흥국 그다음에 뭐 네. 개도국 이런 식으로 좀 나눠갖고 투자도 하거든요. 그래 리스크를 좀 분산할 수는 있어요. 펀드가 싫다 하시는 네. 분들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흐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이 뭐냐면은 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내가 1년에 얼마 정도를 뺐어도 거기에 수익률이 더해져 가지고 내 자산을 지키고 네. 만약 깨먹어도 내 적정 기대의 여명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일종의 시냇물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이 중에 좋은 상품이 ELS 같은 거예요. 월이자 지급 ELS. 이게 지금 주식 저번 주 기준 한 6%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와. 6% 괜찮죠. 요즘 시장에. 오늘 전개금 이율을 보고 왔는데 1년짜리 2.4%예요. 그렇다면 6%면 괜찮죠. 네. 수익률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요. 매월 정기적으로 내 통장에다가 이자를 넣어줘요. 이자를 넣어주고 월급이네. 이자 월급.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만기 때 원금을 다시 돌려줘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네, 조금만 리스크는. 유의하시고 조금 이제 극한으로 가면 3년 동안 돈을 못 찾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3년 동안 끝까지 운용해야 된다. 그리고 끝에 가서 손익도 좀 발생할 수가 있다. 네. 근데 가입 기간 동안은 네. 양호한 현금을 만드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상품으로 음. 적정하게 배분을 한다면 네. 괜찮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센터장님, 근데 지금 이제 투자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자산을 가지고. 예.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할 만큼 자산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른바 연금만으로 사시는 연금족 예.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연금만 이제 연금을 어떻게 불리느냐도 굉장히 네네네.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연금 극대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연금 극대화 방법은 불을 지피려면 장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방을 데우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고 웬만큼은 갖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시드가 그죠? 필요하다. 그렇죠. 아주 정확히 하죠. 예. 잘하십니다. 최소한 연금 자산에 대해서 코디네이팅 하려면 10년 전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직 기간에 한 달에 얼마 정도 꼬꼬박고 저금을 해놓든가 아니면 투자를 하든가 연금 시드를 좀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없이 네. 그냥 문을 두들겨 오셔갖고 나 어떻게 해야 되고 면 진짜 자산이 답이 너무 없어요. 많으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집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이라도 이렇게 제안을 좀 해드리는데 네. 문제 그것도 안 되는 분 계세요. 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뭐 일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연금 뭐 고갈이 되니 네. 아니면은 뭐 네. 얼마
자산이 많이 그 연금 지급이 많이 안 되니까. 특히 90년대생부터는 그렇죠. 연금을 예. 못 받는다. 연금이 지금 박지영 아나운서가 네.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 진짜요? 네. 연금은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요? 이제 예, 믿으세요. 예, 믿으셔야 되는데 왜 믿어야 되느냐? 네. 그거밖에 없으니까 믿어야 돼요. 아, 자, 3층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있고요. 그 위에 이제 퇴직하면 기업연금이 있죠.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해요. 퇴직연금이죠. 거기서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이 개인연금을 들어가세요. 네. 이게 3층 구조인데 가입자의 분포도를 보면 피라미드죠. 이렇게 국민연금 거의 다 그러겠죠. 들고 계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 웬만큼 기업체에서 볼륨이 있다면 퇴직금 약간 쌓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돈이 좀 있다면 개인연금, 비과세 보험 같은 걸 들어가시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임의가입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실제로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가입을 안 하셔도 돼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을 그만두잖아요. 60 전에 직장을 그만두면 국민연금에서 연금 넣으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계시다가 10년을 못 채우면은 넣어두었던 연금 가져가시거나, 네. 아니면은 저기를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면 해지를 하시거나 근데 음. 임의가입제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연금 자격이 없더라도 10년간 연금을 붓고요. 그리고 나중에 60세 이후에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네.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9만 원씩 놓고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은 한 달에 얼마를 타냐면 한 35만 원 정도 타요. 근데 이게 5년 정도 받으면은 내가 본 연금 다 타고요. 그다음부터는 기대연금까지 풀로 그냥 다 더불어 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데 저도. 그러니까 많이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네. 한 번 정도 공단에 들리셔가지고 네. 전화를 하시든가 하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돈이 있기는커녕 예. 돈을 빌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많거든요. 많죠. 이 대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게 통제권이라 그러는데 네. 대출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우선 미리미리 음. 자산을 좀 분할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해 줄 거 증여해 주고요. 그리고 대출에 민감하신 분들은 특히 자녀분들한테 자산이전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성인 기준으로 뭐 미성년자 2천만 원, 그 성인은 5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고 증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50세의 성인이 자녀들한테 80세까지 증여를 하게 되면은 5천만 원씩 증여하게 되면 10년간 그러면 1억 5천을 증여할 수 있어요. 네. 10년간 5천 5천 3번. 근데 이걸 마지막에 나중에 은퇴 후에 증여하려면은요 이게 큰 돈이에요. 그땐 자산의 통제권을 잃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퇴 자산은요 배우자하고 둘이 쓰는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많이 건드리면 안 돼요. 요거를 정확히 코딩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만약 그 자산이 없거나 아니면 기존 대출을 갖고 있는데 좀 이율이 높다 이런 분들은 주택연금을 좀 컨버팅 하시는 방법이에요. 주택연금 특히 이게 뭐냐면 이제 시가 9억이고 55세 이상이 되면은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금액 중에 일부는 대출 가면 돼 쓰고요. 나머지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이자 조금씩 내도 쓰실 수 있어요. 대출을 이전하는 부분하고 내 집에서 연금이 나오는 부분하고 온도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부가 사시는데 여러 가지 이제 네네. 조사도 해보시는데 네네. 그 오시는 분도 예. 한 달에 어느 정도가 평균적으로 그거는 하시던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 달라요. 네. 1,000만 원이 부족한 분도 계시고요. 200만 원을 쓰셔도 행복한 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론으로 접근한다면은 보통 경제 활동 기간, 돈을 버는 기간의 생활비에 네. 70% 정도를 권해드려요. 내가 뭐 1,000만 원을 썼다 한 달에 그러면 한 700만 원으로 줄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고정 지수도 조금 줄이셔야 돼요. 뭐 정수기 비용 뭐 이런 거 있잖아. 10,000원, 2만 원짜리. 네. 그리고 뭐 넷플릭스 비용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줄일 땐 줄여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게 고정 지출은요. 줄이면 줄일수록 기쁨이 커집니다. 이상하게. 급여가 상승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안 느껴져요. 근데 지출하는 부분이 있죠. 네.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재직을 하는 기간 우리 아들, 딸들이 학원 하나 더 다닌다. 그러면 이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직 기간에는 지출 부분에 대한 게 민감해지고요. 오히려 은퇴 노후 생활 후에는 어떤 게 민감해지냐면 소득 부분이 민감해져요. 지출은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 집사람하고 저하고 은퇴 노후 기간에 쓰는 건 사실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취직을 해가지고 최저임금 한 1년에 2천만 원 정도를 벌더라도 한 달에 200만 원 들어오잖아요. 내 생활이 확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 기간에는 지출을 줄이고요. 네. 그리고 은퇴 기간에는 소득을 약간이라도 늘려라.
이런 것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100세 시대의 시니어 자산 관리의 원칙 네. 꼭 이것만은 네. 지켜야 된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전문가가 상의해가지고 네. 양호한 현금 흐름을 꼭 만들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전에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아니면 적절한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항상 꾸미라는 거. 그리고 갖고 있는 연금 자산 있잖아요. 여기에 네. 대한 정기적 점검을 꼭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래 했다고 이게 평생 가는 거 아니거든요. 주기적으로 점검을 꼭 하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 자산의 네. 통제권. 그러니까 이 자산은 오롯이 음. 나와 이제 나중에 자녀도 이제 출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독립을 하고 네. 나와 배우자를 위해 쓸 수 있는 그 자산의 통제권을 지키라는 거. 네. 이 정도만 지키시면 뭐 행복한 노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시니어 네. 자산 관리에 대해서 우리 장기용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탬이 됐어요? 네. 저는 그냥 센터장님한테 바로 연락 드리려고요. 제 노후 때. 저게 집이 그 일산 센터거든요. 네. 집이 가까워서 아, 와이프하고 손잡고 당장 이번 주에 한번 가보려고 네. 합니다. 꼭 손 잡고 가셔야 돼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세 톡톡!